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식물 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히토리입니다. 식물 활성제, 어떤 생명을 뭔가가 자극시켜준다. 그거를 이제 식물 활성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극을 시켜주는데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 그게 히토리입니다. 히토리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히토리가 사용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리가 비료일까요? 식물 활성제, 조절제일까요? 보겠습니다. 미량으로 작물 생리를 미세하게 조율하는 자극제. 네, 히토리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비료라기보단 자극제예요. 식물 활성제입니다. 식물의 자율신경 조절사처럼 작용을 하고요. 식물의 스트레스 신호를 조절해주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히토리입니다. 히토리는 금속 물질이잖아요. 질산염 형태로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려워하는 원소 주기율표를 봐야 돼요. 원소 주기율표 상에서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총 17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게 히토류예요. 17가지. 히토류를 영어로는 레어 얼스라 그래요. 레어라는 거는 희귀한, 얼스는 지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아주 희귀한 물질, 그거를 히토류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겠죠. 희귀한 흙, 지구가 아니라 흙이라고 표현을 하면 그게 이제 히토류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히토류 17가지 중에서 2가지는 그래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란타늄이라는 게 있고요. 세륨이라는 게 있어요. 원소기호 57번, 58번. 요 2가지는 기억해 두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레어얼스 RE라는 게 17가지 원소의 총칭을 RE라고 표현할 거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부터 볼 때 RE라고 적은 거는 히토류 원소 중에 하나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토류가 농업에서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는데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요. 생장 촉진도 하고요. 웃자람 방지도 하고 광합성 증가도 합니다. 저장성 및 수량, 품질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병의 저장성도 향상되고요. 요 2가지는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의 효과 아닌가요? 칼슘의 효과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게 히토류 중에 있어요. 그게 란타늄하고 세륨인데요. 어떤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어떤 히토류 원소가 거기에 관여하는지가 이렇게 쭉 있어요. 대부분 보면 란타늄하고 세륨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에는 17가지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란타늄하고 세륨 2가지만 기억하셔도 히토류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게 되는 거예요. 혹시 농사 지으시다가 히토비료라고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몇 가지 제품을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돌가루더라고요. 돌가루 중에 히토류가 들어가 있는 돌이 있어요. 배구남이라고 해요. 그 돌로마이트라고 하는데 이 배구남에 히토류가 조금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거를 곱게 갈아서 히토비료 이러면서 팔고 있더라고요. 뭐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돈 아까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히토류가 들어있다라는 말과 그 히토류를 식물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은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히토류의 효과를 보려면 히토류가 반드시 이온화된 형태, 히토류 이온이 돼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 이온으로 돼 있는 걸 누군가 잡아주는 킬레이트 형태. 제가 지난 시간에 꽃게가 이렇게 2마리가 나타나서 딱 감싸고 잡아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된 킬레이트 상태의 형태. 이온화된 형태나 킬레이트된 상태만이 식물이 물을 흡수할 때 같이 그 이온이 빨려 들어가서 식물 세포 내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질산칼슘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질산칼슘을 물에 녹이면요. 칼슘 이온하고 질산염 이온 이렇게 나눠진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 칼슘 이온이 이제 식물에 흡수가 돼서 다양한 역할을 하겠죠. 히토류 중에서 질산칼슘처럼 질산히토라고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질산히토를 물에 녹이면요. 물에 잘 녹습니다. 그러면 히토류 원소 RE는 제가 히토류 중에 어떤 원소를 총칭해서 RE라고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RE, 히토류 원소와 질산염 이렇게 나눠지네요. 질산칼슘하고 비슷해요. 예, 이렇게 돼야만이 식물에 들어가서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란타늄하고 세륨 요 이온이 칼슘 이온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히토류가 왜 칼슘의 역할을 도와주고 강력한 효과를 내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칼슘의 통로가 되는 칼슘 채널, 이거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칼슘 채널이라는 게 뭐냐면요,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어요. 병원균이 침입했을 수도 있고 뭐 상처가 났을 수도 있고 가뭄의 어떤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받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식물 세포 내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요게 이제 식물 세포를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요. 요 맨 바깥에가 세포벽이에요. 세포벽은 주로 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노랗게 칠해놓은 요게 세포막이에요. 그리고 요 세포막 안에는 파랗게 되어 있는데 요게 액포라고 하는 게 있고요. 요 빈 공간 요런 거를 이제 세포질이라 그래요. 이 빈 공간에 평상시에는 세포질이죠. 평상시에는 칼슘의 이온이 여기에 거의 없어요. 아주 낮은 농도로 존재하고 있어요. 요 액포 안에는 칼슘의 이온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또 어디에 칼슘이 많이 있냐면 세포벽과 세포막 사이 여기에도 칼슘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물이 어떤 스트레스 자극을 받았어요. 병원균 아니면 상처가 났든 뭐 가뭄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든 이런 경우에 세포막에 있던 칼슘 채널이 열려요. 열리면 여기에 있던 세포막과 세포벽 사이에 있던 이 칼슘들이 세포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세포질 안에 칼슘 이온 농도가 낮았는데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칼슘 이온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뭔가가 침입했으니 빨리 방어 물질을 만들어라. 신호를 주는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호가 전달이 되면 식물은 살리실산, 자스몬산, 앱시스산, 옥신, 에틸렌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서 방어를 하게 됩니다. 방어가 끝났어요. 그럼 요 세포질 안에 있던 이 칼슘들이 다시 원위치 제자리로 밖으로 또 나가야겠죠. 그럼 칼슘 채널을 통해서 또 밖으로 나가요. 액포 안에 있던 게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요. 이런 거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이런 걸 칼슘 채널이라 그래요. 요 칼슘 채널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그런 또 조절을 해줘야 되는 애가 누군가 하나 있어야 돼요. 그 기능을 히토류가 잘 해줍니다. 칼슘이 칼슘 채널을 통해서 방어 물질도 만들어라 이런 역할을 해주는 신호를 딱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히토류가 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 채널을 열고 닫고 해서 칼슘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양을 조절해주는 능력이 있는 게 히토류예요. 엄청 재밌죠? 어떤 방어물질을 만들어내는지 한번 볼게요. 살리실산, 병원균 방어하고요. 식물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살리실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자스몬산, 곤충 등의 어떤 그런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그걸 이제 방어하는 게 자스몬산이라는 게 있고, 앱시스산, 가뭄, 염분, 뭐 이런 스트레스 받았을 때 기공 조절을 통해서 그걸 극복해내는 호르몬이 있고요. 옥신, 식물 성장 호르몬이죠. 그리고 에틸렌은 이제 뭐 과일이 익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도 이제 에틸렌이 관여를 하지만 병반 반응이라는 게 있어요. 병반 반응은 뭐냐면 잎에 어떤 병원균에 의해서 침입을 받아갖고 문제가 발생을 하면 식물이 자체적으로 그 부위만 세포를 죽여요. 다른 데로 더 퍼지지 못하게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에틸렌도 있습니다. 다양한 호르몬, 어떤 외부의 스트레스를 막아내기 위한, 방어하기 위한 이런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게 칼슘이에요. 칼슘. 스위치는 켰는데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아니면 이제 그만 만들어라 하는 조절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조절을 해주는 게 히토류인 거예요. 오늘 영상 처음에 히토류, 비료인가? 조절제인가?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절제겠죠? 오늘 영상에서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은 칼슘이 식물 스트레스 반응에서 호르몬 신호의 스위치 역할을 한다. 스위치를 켜는 거예요. 야, 빨리 뭔가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어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신호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칼슘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히토류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히토류가 호르몬 신호를 딱 켜졌을 때 많이 만들어라, 적게 만들어라 하고 하는 이런 조절자 역할을 한다. 이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다음 편으로 이어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리치셀과 함께하는 PF농법 식물 활성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히토류입니다. 식물 활성제, 어떤 생명을 뭔가가 자극시켜준다. 그거를 이제 식물 활성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극을 시켜주는데 가장 강력한 물질 중에 하나, 그게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주로 반도체 산업에서 많이 사용하잖아요. 농업에서도 히토류가 사용돼? 그게 무슨 역할을 하는데?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인 이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란타논과 세륨, 히토류 17가지 중에서 2가지는 꼭 좀 기억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란타늄과 세륨의 이온의 크기가 칼슘의 이온 크기하고 좀 비슷해요. 칼슘 통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에 사실 이 란타늄하고 세륨도 통과가 가능합니다. 란타늄과 이 세륨, 이러한 히토류가 플러스 3가 이온이에요. 모든 히토류는 플러스 3가 이온입니다.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에요.
히토류 플러스 3가 이온이 더 높은 전하로 인해서 세포막과의 결합력이 좀 더 강합니다.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칼슘이 세포벽을 만들잖아요. 칼슘이 이제 팩틴하고 결합을 해서 세포벽을 만드는데 이때에도 히토류가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기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저장성과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세포막이 안정화가 됐다, 튼튼해졌다. 세포막 내에 있는 어떤 물질들은 밖으로 이제 유출이 잘 안 되겠죠. 안에 있던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어느 정도 막아주게 됩니다. 과일의 저장성이 좋아지게 되는 거고요. 활성산소도 어느 정도 제거가 되는 기능이 있고요. 조직 연화를 억제시켜줘요. 히토류가 칼슘 채널을 통해서 칼슘의 이온을 세포질 안으로 많이 넣어줘갖고 어떤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균이나 어떤 스트레스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게 되잖아요. 그럴 때 만들어진 호르몬 중에 하나가 에틸렌이었어요. 이 에틸렌이 지나치게 과하게 만들어내면 과일이 빨리 상해버리게 됩니다. 빨리 물러져요. 그건 이제 세포벽이 이제 분해가 더 빨리 돼서 그러는데, 히토류가 에틸렌의 과다한 생성을 막아주게 되면 세포벽 분해가 지연되겠죠. 저장성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 게 히토류입니다. 또 호흡률도 감소시켜서 과일의 노화 속도도 지연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 때문에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아주 중요한 물질이구나, 1970년대부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은 히토류가 꽤 좋은 물질이구나, 농업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히토류가 칼슘을 대체할 만큼 강력한 물질이냐,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벽 구조를 먼저 볼게요. 세포벽은 칼슘이 주요 구성 물질이죠. 히토류는 사실은 주요 구성 물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포벽을 만드는데 일부 보조 역할을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세포막을 한번 볼게요. 세포막에 칼슘도 붙을 수 있어요. 세포막을 안정화시켜주는 기능을 해요. 칼슘은 플러스 2가 이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포막에 히토류도 붙을 수 있어요. 히토류는 플러스 3가 이온이에요. 칼슘보다 더 잘 붙어서 더 강한 결합력을 갖고 있으면서 세포막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기능은 칼슘보다 더 좋아요. 그 다음에 생장점 신호 전달. 생장점에는 옥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죠. 식물의 성장 호르몬입니다. 이제 칼슘이 세포질에 많이 들어가서 어떤 신호를 딱 줘서 만드는 물질, 다양한 호르몬 중에 옥신이라는 것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우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옥신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식물이 우자라게 됩니다. 그러면 칼슘은 옥신을 분비해라 라고 하는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이제 식물이 옥신을 만들어냅니다. 야, 그만 만들어 라고 그거를 조절해 주는 건 누구예요? 히토류예요. 우자라고 있을 때 우자람을 야 그만 자라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건 히토류라는 거죠. 칼슘도 중요하지만 히토류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자람 방지에 칼슘 못지않게 히토류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저장성 관련돼서도 쭉 말씀을 드렸죠. 칼슘은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요. 저장성에. 왜 그러냐? 세포벽이 주 성분이 칼슘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토류는 그 외에 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활성산소도 줄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장성을 높여주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비교해볼까요? 칼슘하고 히토류하고 저장성에서 누가 더 좋은가? 제가 경험하고 느낀 바로는 히토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효과가 좋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사작용 조절도 한번 볼게요. 칼슘이 식물의 어떤 대사작용을 조절하는데 100가지는 관여하지만 대부분 제한적이에요. 근데 히토류는 생장 호르몬 이런 것들도 많이 만들어라, 그만 만들어라, 또 광합성 활성까지 도와주고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칼슘보다 대사작용 조절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히토류가 칼슘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칼슘의 역할을 똑같이 할 수는 없거든요. 보조적인 수단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기능,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히토류에는. 히토류가 세포막 안정화, 저장성 향상, 호흡 억제, 노화 지연, 이런 전체적인 걸로 봐서 어떤 작물의 저장성을 더 증가시키는 효과, 칼슘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히토류의 농업에서의 효과,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장 촉진이 되죠. 옥신의 분비를 조절을 해서 성장을 잘 발달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흡자람 방지에 아주 탁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광합성 증가에도 아주 좋습니다. 엽록소 생성을 촉진시켜주고요. 양분 흡수력 향상도 되고요. 아주 중요했던 저장성 향상이 되고,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것을 조절해서 병해의 저항성 향상시켜주고요. 환경 스트레스 완화할 수 있게끔 호르몬 분비도 조절해준다 그랬죠. 세포막도 안정화시키고요. 우리가
우리가 사용하는 히토류가 질산 히토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인 질소도 공급이 되겠죠. 이렇게 좋은 히토류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히토류는 사용할 때 희석 배율을 잘 지켜서 사용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것은 질산 히토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산 히토로 만들어진 제품들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면 되는지 희석 배율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농가에서는 보통 예를 들어서 1000배로 희석해서 써라 그랬는데 효과가 좋은 것 같아. 그럼 막 500배, 300배 막 이렇게 해서 희석해서 쓰잖아요. 히토류는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한 달 정도 생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엽채류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배에서 3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육묘기간에는 5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성장이 안 하고 막 멈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과채류, 근채류, 과수류, 화해 이런 나머지 작물들은 대부분 1500배에서 2000배 자주 쳐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약 3000배 이 정도로 희석해서 연면 시비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질산 히토라고 말씀드렸어요. 질산 히토는 이렇게 하얀색 분말이에요. 이거 물에 좀 잘 녹습니다. 요거를 이제 제가 액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히토고라고 하는 제품인데 가급적 연면 시비를 통해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히토리가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필요할 때 연면 시비 위주로 사용을 하시면 좋고요.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인산하고 황산 혼용을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질산 칼슘을 물에 넣으면 칼슘과 질산염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칼슘이 토양에 들어가서 인산하고 황산 이런 거랑 붙어갖고 인산칼슘 그럼 뼈가 되고 황산칼슘 석고가 되고 이렇게 불용화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질산 히토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산 히토를 물에다가 녹이게 되면 히토류하고 질산염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히토류 이온이 인산하고 황산하고 또 결합할 수도 있어요. 침전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가급적이면은 인산하고 황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하고는 혼용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히토류 중국 동북 삼성에서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히토류의 효과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작물 그거는 콩과 식물이에요. 콩은 히토류와 몰리브덴 이 두 가지만 잘 활용해도 생산량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중국의 동북 삼성에는 이 히토류에 대한 연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그 이유가 콩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현재 동북 삼성에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에요. 히토류 이제 뭔지 아시겠죠?